자, 엔비디아 PC용 칩도 개발한다. 인텔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엔비디아가 AI 칩에 이어서 PC용 칩 제작에 나서면서 인텔의 도전장을 던졌다. 로이터발로 얘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조용히 물밑에서 PC용 칩 개발에도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이닉스 실적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HBM과 뭐 등등등 해서 오늘도 이수페타시스 8%, 한미반도체 6% 등등 굉장히 좋은 주식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가 결국 돌고 돌아서 믿을 거는 지금 반도체. 듣는 것도 지겹지만 그래도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국내 반도체주 앞으로도 계속 활기를 이어나간다로 OX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본에는 없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주 활기 앞으로도 오늘을 기점으로 반도체주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O 아니다. 요거는 지금 올랐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도체주가 활기를 찾아서 계속 쭉쭉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좀 뚫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HBM, AI와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재기 팀장님 왜 O를 들어주셨는지. 네, 뭐 HBM과 우리가 이제 DDR5 같은 부분들은 핵심 키워드라는 것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새롭게 조금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우리 대만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 중에 권밍치라는 분이 있죠. 예. 네, 그분이 이제 애플이 엔비디아의 AI 서버를 원래 기존에 구매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를 계획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가장 조금 속도전에서는 늦게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AI GPU 칩을 이용해서 뭔가 AI 서버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결국에는 이 24년, 25년까지는 이 부분이 쇼티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도체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 데이터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메모리 기준입니다. 메모리 기준으로 20일 누적으로 마이너스 5%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자릿수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최악의 구간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과거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월 수출액이 YOY로 증가를 했을 때 SK 하이닉스하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상승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SK 하이닉스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매우 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AI 칩 쪽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내년도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흑자 전환이 빨리 될 것 같고 1분기에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예. 전고점 돌파했다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살짝 지금 약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다시 또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분위기를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그래도 끌어줄 만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 높은 확률로 어쨌든 긍정적인 가이던스, 좋은 얘기, 긍정적인 비유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6일에 하이닉스, 31일에 삼성전자 이렇게 있네요. 자, 이상엽 이사님도 5를 들어주셨는데 무슨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지.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애플 쪽도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명민준 MC님보다 더 유명한 MC가 있죠. 누구죠? TSMC. 거기는 제가 비벼볼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TSMC가 최근에 그 3분기 그 컨퍼런스 콜, 거기서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 수준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반도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년에 수요가 폭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가 AI 반도체, 하나가 전기차용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수요가 굉장히 강할 건데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은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TSMC가 얘기한 지금 말씀드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밖에 반도체가 지금 뭐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할 건 정말 많은데 저는 TSMC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빵 터졌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한껏 그건 괜찮은 이따가 것 치킨 같아요. 받아가실래요? 오늘 치킨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주 지금 좀 큰 틀에서 우리 시장을 지금 봤을 때 결국 포트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반도체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좀 많이. 그건 너무 많이는 좀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 진짜 우리가 뭐 후공정, HBM, TSV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요.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어깨 수준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수급도 좋고. 야,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또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뭐 반도체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좀 미리 기대감을 땡겨와서 살짝 비싼 감은 있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1만 원 정도에서 최대한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시장 이슈로 눌릴 때 좀 싸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다만 이제 과거에 제가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낸드 성장률과 HBM 성장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때 낸드 성장률이 아주 가파랐던 2000년도 초반에 우리 메모리 기업들의 PBR이 2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1.4배, 1.37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1.5배에서 2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래도 시장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약간 조금 좋은 가격이 줄 때 싸게 사는 게 확실히 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반도체 탑픽 종목 하나하나씩 받아볼게요. 사실 반도체라고 해서 오늘 같이 막 뭐 다 같이 가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좀 희비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만 받아볼게요. 이상엽 이사님부터 반도체 요 종목은 포트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종목명은 기업명은 PSK 홀딩스. PSK 홀딩스. 네, 오늘 기관이 11일 만에 매도를 했어요. 뭐 어제까지는 10일 동안 매수를 하다가 그런데 뭐 사모펀드에서 뭐 3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장비 수요가 커질 것 같아요. 뭐 HBM 후공정, 뭐 TSV 공정에 정말 필요한 장비 있죠. 뭐 디스컴 장비, 또 이제 플럭스 장비 있는데 리플로 장비. 근데 이제 PSK 홀딩스는 여기 이제 리플로 장비 중에 플럭스 장비가 있고 플럭스 리스 장비가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플럭스를 안 쓰는 그 플럭스 리스 이제 그 리플로 장비를 이제 매출로 잡히는데 이쪽에 수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TSV 공정 캐파를 2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잘 몰라서 PSK랑 PSK 홀딩스랑 핵심적으로 뭐가 달라요? 지주사가 다른데 이 사업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해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탐방을 갔을 때도 이게 TSV를 2년 전에도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렇게 크게 부각받을지는 몰랐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네. PSK 홀딩스, HBM, TSV 공정의 필수 장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PSK 홀딩스 목표가는 얼마 정도 봐야 되나요? 전고점 이제 지금 이제 27,700원인데 전고점이 35,800원인데 예. 뭐 전고점 트라이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35,000원까지 좀 길게 보고 갑니다. 우리 민재기 팀장님은 한 3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하나 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이제 오늘 밤에 엔비디아한테도 이 애플의 모멘텀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00가 엔비디아한테는 지지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00 부근에서 엔비디아가 잘 안착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국내 이제 모멘텀까지 연결을 하면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목요일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결국에는 메타라든지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뒤처지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최소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SK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 향의 밸류체인 중에서는 DIT라는 종목을 계속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지난번에도 18,000원 아래에서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18,000원 아래에 기회가 오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18,000원 아래에 왔다가 지금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이하 그리고 뭐 2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정도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결국 오늘도 또 상승을 보여준 만큼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뭐 현대차, 기아,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 뭐 이런 거 있는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좀 플러스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계신 거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실적 그런 거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는 이제 유엔에서 그제 연료 그거 이제 그게 전쟁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럼 왕이 부장, 네, 방안, 아까 방미, 네. 민재기 팀장님은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셀온 오히려 재료 소멸 막 이런 거 걱정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겠죠?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어떠한 가이던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예. 세론이냐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